네, 안녕하십니까. 서버 파트장 조동현입니다. 저번 주 과제는 할 만했나요? 이번에는 DB를 다루기 위한 JDBC 템플릿을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DB 커넥션 풀, DAO, JDBC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실습으로는 유저 DAO를 구현하고 JDBC 구현하고 그리고 JDBC 코드를 리팩토링하면서 JDBC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JDBC 템플릿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메모리 레포지토리는 해시맵에다 저장을 했었죠, 그쵸? 그러면은 해시맵 객체에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프로세스가 종료되거나 재시작될 때 서버를 재실행할 때마다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외부에다 놓을 필요도 있고 그거를 단순히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기에는 데이터의 일관성이랑 무결성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레이스 컨디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할 때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 SQL을 전달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응답받는 형태입니다. 저번에 오브젝트 풀 패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 오브젝트 풀 패턴의 또 다른 구현체 중 하나가 DB 커넥션 풀입니다. DB 커넥션 풀도 데이터베이스에 SQL을 날릴 때마다 매번 커넥션이 생성되고 해제되고 생성되고 해제되면은 너무 오버헤드가 크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DB 커넥션 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의 구현체인 커넥션 풀은 여러 명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와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커넥션 관리 기법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다양한 유저가 동시에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되고 서버 쪽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DB 커넥션을 풀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각 유저에게 해당 객체를 할당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시스템의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오버헤드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빠른 응답을 보장을 하는 건데 이 오버헤드가 왜 발생하는지는 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통신하는지 알아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여기 웹 애플리케이션이랑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될 때 우선은 네트워크 연결을 하겠죠. 이게 조금 이해를 도우라고 TCP/IP 5계층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 얘네들은 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겠죠. 얘네들은 각각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건데 얘네들이 우선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이 소켓, 이 운영체제 소켓을 타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타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건데 우선은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MySQL 고유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을 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TCP 통신합니다. TCP 통신을 이렇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 통신이 우선은 establish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통신을 시작을 해서 최소한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CP의 커넥션이 어떻게 성공을 하냐면은 수립이 되냐면은 이 요청자 그 송신자가 여기서 연결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 싱크 패킷을 보내는데 이게 synchronize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기적으로 그 요청을 주고받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DB도 이 응답을 보냅니다. acknowledgement를 보냅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연결 수립을 요청을 합니다. 그 대답과 동시에. 그리고 이 받은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시 acknowledgement를 보낸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도 연결할 준비가 됐고 웹 애플리케이션도 연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세 번의 통신에 걸쳐서 이 연결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네트워크 IO 요청이랑 그리고 OS의 그 소켓이랑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소켓이랑 통신하는 것도 이 유저 스페이스랑 커널 스페이스랑 스위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커널 리소스를 소모를 합니다. 다른 그 커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TCP 연결이 완료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소켓으로 이렇게 통신할 수가 있겠죠. 직접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간에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을 하게 되면은 뭐부터 할까요? 우선은 인증부터 하겠죠.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인증 정보를 전송을 해서 이 서버는 이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이 인증이 끝나면은 세션 설정을 합니다. 커넥션을 위한 세션을 생성하고 이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우선은 초기 설정을 위해서 그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세 단계를 거쳐야지 이 원본 SQL이 통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요청마다 항상 그 워커 스레드가 할당되고 그 워커 스레드가 거기 안에서 항상 그 DB랑 커넥션을 그 수립을 하고 그 뒤에 SQL을 보내면은 이 세 가지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죠. 그쵸? 요청이 1000개가 오면은 이 과정을 반복을 한 다음에 또다시 연결 해제할 때도 이 핸드쉐이크를 하거든요. 연결할 때도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해요. 연결 끝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오버헤드를 발생하겠죠. 그쵸? 그래서 커넥션 풀들은 이것들을 다 이미 수립한 상태로 이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에 이 각각 스레드마다 이 과정들을 스킵하고 원본 SQL만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버헤드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그 빠른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넥션 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저희가 직접 구현해야 될까요? 아니죠. 자바에서는 데이터 소스라는 커넥션 풀을 사용할 때 표준적으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미리 커넥션 풀에 풀링된 커넥션을 얻을 때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단순히 커넥션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넥션 풀 엔진을 추상화해서 개발자가 이 커넥션 풀의 구현체를 교체하더라도 동일한 함수로 커넥션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바 기본 뭐 데이터 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바 스프링에서는 히카리 CP를 쓰거든요. 이 히카리 CP를 쓸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인터페이스 데이터 소스랑 인터페이스가 get 데이터 소스랑 get connection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로 추상을 해서 일관적인 함수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이 데이터 소스의 구현체 이 인스턴스를 받아오는 함수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받아오면은 get connection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get connection을 호출하면은 DB 커넥션 풀을 중에서 DB 커넥션 하나를 가져오겠죠. 그럼 DB 커넥션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다루면 되는데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할까요? 당연히 이번 실습에서는 히카리 CP를 안 쓸 거예요. 다음 주차에 스프링을 처음으로 쓸 거거든요. 우선은 히카리 CP라는 거는 JDBC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 데이터 소스의 구현체 중 하나인데 이 스프링에서 많이 채택이 된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입니다. 왜냐면 되게 성능이 좋거든요. 성능이 좋고 데드락도 방지를 해주고 커넥션 누수 감지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DAO를 설명하기 전에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계층별로 나누어서 각 레이어가 본인 역할만 담당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들의 역할이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가 되면은 유지 보수와 모두화가 쉽고 어떤 부분의 변경이 다른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UI와 관련된 영역만 하고 이 비즈니스 계층은 이 비즈니스 로직만 설정하고 데이터 접근 계층은 이 데이터베이스와 SQL을 주고받는 이런 역할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그 철학 자체가 위 계층이 바로 아래 계층만 참조합니다. 이렇게 넘어서 참조하는 거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철학이 위반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아키텍처 방식으로 그 저희가 작성을 할 거고 이 덕분에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DAO가 뭐냐?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통신하는 객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뭐 조회하거나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SQL을 날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입니다. 네. 이런 SQL 관련된 게 서비스랑 뭐 여기 섞여 있으면은 어지러워지겠죠? 이 DAO에서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한 다음에 이 서비스에서 갖다 쓰는 방식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DAO는 뭐 JPA, 뭐 마이바티스나 아니면 ORM 매퍼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할 텐데 저희는 뭐 JPA를 쓰진 않을 거고
JDBC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럼 JDBC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API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DAO 객체를 통해서 JDBC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고 이 실제 JDBC 드라이버가 연결, 쿼리 실행, 결과, 반환 등의 핵심적인 접근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터페이스에 뭐 스프링 JDBC 이거 말고 뭐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 JDBC의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건데, 나중에는 뭐 스프링 데이터 JPA 같은 것도 이 JDBC 인터페이스 중 하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JDB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자바 언어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JDBC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커넥션, prepare statement, result set이 있는데, 커넥션은 데이터베이스와 실제로 연결을 맺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prepare statement는 SQL 쿼리를 스트링에다가 담고 그 파라미터들을 바인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적 쿼리를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sult set은 SQL 실행 결과를 응답받아 저장하는 객체로 결과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JDBC의 이 세 가지 객체들에 대한 JDBC 인터페이스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JDBC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선행한 사람들은 뭐 스프링 데이터 JPA의 편리한 맛을 안 사람들은 이 왜 JDBC를 배워야 되지? 뭐 스프링 데이터 JPA 아니면 뭐 JPA 쓰면 뭐 뚝딱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JPA 같은 ORM 툴도 실제로는 JDBC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JPA를 쓰더라도 JDBC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JDBC 원리를 이해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ORM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잡한 쿼리 성능 튜닝이나 저수준의 데이터 제어 혹은 직접 SQL을 작성해야 될 때 JDBC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JPA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적으로 그 SQL을 몰라도 객체 지향적으로 조금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내부 성능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다 끌어모으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JDBC는 완전히 밑단이기 때문에 더 저수준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단순하거나 아니면은 성능에 민감한 작업을 할 때 더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급 개발자라면은 이 JPA나 하이버네이트 등 ORM이랑 JDBC의 구조와 활용법까지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JDBC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저 다오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코어에 JDBC에 들어가면 커넥션 매니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배웠던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데이터 소스에 get 데이터 소스를 요청을 하면은 이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인증을 한 다음에 자신의 반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get 데이터 소스로 데이터 소스를 반환받으면은 get connection이란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 get connection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중에 커넥션 하나를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JWP에 컨텍스트 로드 리스너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DDL 문, 그러니까 테이블 크리에이트 하는 문을 실행시켜주는 게 이 파일인데, 이 파일에 있는 주석을 해제해 줍시다. 주석을 해제해주고 이것도 다 임포트 시켜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JWP에 DAO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DAO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user DAO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할게 insert, update, delete 이 정도 기능을 하면은 웬만한 기능들은 다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ublic void insert 한 다음에 유저 객체를 저희가 자바에서 만들면은 이거를 SQL에다가 넣어주는 함수를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커넥션이랑 그리고 prepared statement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쵸? prepared statement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트라이문 안에서는 우선은 커넥션 매니저에서 DB 커넥션 풀에 커넥션 하나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커넥션 매니저에서 get 커넥션으로 바로 커넥션 풀을 가져옵니다. 커넥션 풀에서 DB 커넥션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prepare statement를 만들어야 되겠죠. prepare statement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파라미터 바인딩이 아직 되기 전에 그 SQL문 스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users values 한 다음에 여기다 파라미터 이렇게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prepare statement에서 prepare statement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커넥션에서 prepare statement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파라미터 바인딩을 해줄 겁니다. set string 해준 다음에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유저 아이디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유저의 get user id.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user get password. 세 번째 파라미터는 user get name. 네 번째 파라미터는 user get email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서 prepare statement를 만들어주면은 이거를 바로 적용을 시켜주겠죠. execute update를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 자원들을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렉이 걸렸네요. 네. 만약에 prepare statement가 널이 아니면은 존재하면은 이걸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prepare statement도 close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connection도 close 해주고 이게 왜 계속 빨간 줄이 뜨지?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SQL이기 때문에 여기서 캐치로 SQL 익셉션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throw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예외들은 보통 컨트롤러로 전파해가지고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DAO 단에서는 그 윗 레이어에다가 예외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이 throw SQL 익셉션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네. 이 정도 하면 insert가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업데이트랑 딜리트도 거의 똑같은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붙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도 똑같이 이 SQL문만 좀 바꾸면 되겠죠. 그쵸? update users set password 그 다음에 name, email, where user id가 와야 되겠죠. 그쵸? user id 이렇게 업데이트 SQL문을 작성을 해준 다음에 파라미터도 순서에 맞게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첫 번째 파라미터는 패스워드, 두 번째는 name, 세 번째는 이메일, 그 다음 마지막이 user id가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도 끝납니다. 그럼 딜리트도 해볼까요? 딜리트도 이 SQL만 조금 바꾸면 되겠죠. 그쵸? delete from users where user id가 이거일 때 하고 파라미터 한 개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말했던 대로 insert, update, delete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select 문도 있어야 되겠죠. find all이랑 그리고 find by user id 이 두 가지 함수가 있으면은 저희가 조회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find all부터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다 보이도록 했는데 이 find all 부분은 이제 그 반환값이 필요하겠죠. 리스트로 find al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커넥션이랑 prepare statement 그리고 이제 select니까 반환값이 있죠. result set 여기 이 result set에다가 이 SQL 실행했을 때 반환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반환값은 result set에 나오고 제가 이 함수가 리턴되기 위해서는 유저 리스트를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을 users array list도 일단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커넥션 가져온 다음에 ESQL select from users 해준 다음에 prepare statement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execute query의 반환값이 result set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result set에는 이 set에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이 데이터들의 한 요소, 이 set, 이 집합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 반복문으로 변환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result set의 요소 하나하나 반복문을 돌면서 이 요소 하나하나 유저라는 객체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new user로 네, 자동 완성이 아름답게 됐네요. 네, 좋습니다. user ID,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 이렇게 그 리소스의 요소 하나에 대해서 유저 객체로 변환시켜준 다음에 이 users array에다가 add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해제해줄 게 좀 많아요, 그렇죠? if 커넥션에 대해서도 close 해주고, 네, 커넥션이랑 prepare statement 그 해제 안 하면은 특히 커넥션 close를 안 하면은 이게 높은 확률로 이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반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스레드 풀에 있는 거를 계속 갖다 쓰는데 되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통신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중요합니다. 이거 또한 close 해주고 result set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close를 해줍시다. 네, garbage collector가 close하기 그 객체를 반환하기 전에 제가 미리 객체를 해제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메모리 공간이 좀 여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return 해줄게요. 네, 이렇게 find all도 완성이 됐고 find by user id도 이 result set의 요소 하나만 가지고 바인딩 그 변환하는 거 이 부분에서만 다르죠. select from users where user id 네,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딱 유저 하나만 반환할 거라는 거 find by user id 하고 여기서는 string user id가 필요하겠죠. 이것도 리스트 유저가 아니라 그냥 유저 기본값은 널로 해주고 여기서 while보다는 if가 낫겠죠. 대상이 if 있으면은 변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상이 없으면 그냥 널이 반환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부분도 네, 변환을 해주고 그거를 유저에다 저장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를 반환하면은 네, find by user id까지 완료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JDBC 템플릿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코드를 보면은 뭔가 조금 비효율적인 게 보이죠, 그쵸? 뭐가 비효율적이냐면은 이 insert, update, delete 이 세 개가 반복되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find all이랑 find user by id도 반복되는 부분이 무지 많은데 조금 코드의 반복이랑 비효율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부분을 한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JDBC 템플릿이라는 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JDBC 패키지 안에다가 JDBC 템플릿이라는 클래스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업데이트, insert, update, delete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는데 여기 업데이트 부분 이거를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복사해서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은
업데이트를 조금 SQL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유저와 이 SQL문을 그 주입을 하는 것은 이 유저 다오에서 하되 이 쿼리를 실행시키는 거는 너무 로직이 똑같다 보니까 여기 업데이트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스트링으로 SQL을 받아왔으면 좋겠고,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라미터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입하는 부분만, 이 부분만큼은 이 함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주입하는 부분은 이 DAO 클래스에서 하고, 나머지 prepare statement 준비하는 거랑 그리고 SQL 실행하는 거, 이 부분만 이 JDBC 템플릿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을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형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 함수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를 한 개밖에 없는 인터페이스, 꼭 인터페이스가 꼭 함수 그 자체가 되는 거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JDBC 안에다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prepared statement setter, 이렇게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줄 거고,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면은 이거는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et parameters라는 함수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로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지정을 한 다음에 유저 다오에서는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에다가 자세하게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넣는 그 과정을 구현체로 만들고, 그거를 JDBC 템플릿에다가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그 실제 함수를 받아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이런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겨받는다 해서 이거를 동작의 파라미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prepare statement setter로 받은 다음에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실제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함수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JDBC 템플릿은 이 SQL을 실행하는 책임을 받게 되고, 이 유저 다오 같은 경우에는, 유저 다오의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련의 동작들을 함수형 인터페이스 set parameters라는 인터페이스에다가 이 세부 동작을 구현체로 만들어서 JDBC 템플릿으로 넘겨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JDBC 템플릿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파이널로 할게요.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우선 보고 있었던 이 부분부터 이 SQL이랑 이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거를 이 prepare statement 준비랑 실행하는 거는 JDBC 템플릿에서 할 거고, 이 파라미터 주입하는 거를 prepare statement setter, 이게 아니지. 네, prepare statement setter 이 인터페이스에다가 람다식으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구현체로 이 일련의 함수들, 일련의 동작들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JDBC 템플릿에다가 넘겨주면 되겠죠. 업데이트에다가 prepare statement setter까지. 여기랑 그 이름이 겹치네요. 네, 이 부분들은 JDBC 템플릿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주겠습니다. 이것도 빼주고, 그리고 자원 해제하는 부분도 빼주면은, 네, 그럼 이 업데이트는 SQL이랑 그 파라미터를 주입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시킨 다음에
JDBC 템플릿에게 실제로 SQL 수행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다 위임하는 겁니다. 인설트도 똑같겠죠? 이 부분 다 없애주고, 그리고 이 부분 다 없애준 다음에 저희가 뭘 하고 싶냐면은 오로지 SQL과 그 prepare statement의 동작을 정의만 하고 싶은 거예요. SQL이랑 이 파라미터를 넣는 이 함수를 파라미터화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준 다음에 또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인설트도 이렇게 완료할 수도 있고, 딜리트도 똑같이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finder이랑 find by user ID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점이 파라미터는 일단은 finder는 파라미터는 설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유저에 관한 SQL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반환을 할 때 이렇게 row 매핑하는 거, 이 유저에 대해서 row 매핑하는 것도 이 JDBC 템플릿이 실행해서 자바 객지로 반환을 하려면은 이 부분도 파라미터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부분도 파라미터화해서 넘겨줘야지 이 셀렉트 문 관련된 것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row mapper라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도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은 유저가 되도록 이렇게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해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finder 이 부분은 JDBC 템플릿에서 쿼리란 이름으로 복붙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로우 매핑하는 이 부분을 좀 고치면 되겠죠. 우선은 prepare statement setter 파라미터를 넣는 부분은 필요 없고, 일단은 공통적으로 SQL문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SQL문을 받아와 줘야 되고, 그리고 쿼리를 실행했을 때 이 row mapper를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유저에 대해서 row mapper를 받아와서 여기도 row mapper를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map row 한 다음에 여기다 resources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쿼리도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DAO 부분에서는 이 row 매핑하는 이 부분을 row mapper 함수형 인터페이스에다가 구현시켜서 파라미터로 JDBC 템플릿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finder도 저희가 이전에 수정했던 것처럼 우선은 이 부분 여기까지 삭제할 수 있겠네요. 쿼리 실행하는 부분도 빼고, 이렇게 로우 매핑하는 이 부분, 이거를 로우 매퍼에다가 구현시켜서 이 SQL이랑
로 매핑하는 이 함수를 파라미터화시켜서 JDBC 템플릿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 쿼리 로 매퍼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거를 리턴하면 되겠죠. 네. 여기 find by user id도 거의 똑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작성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점은 이게 파라미터를 하나 더 받아야 되죠. 그쵸? 이거를 파라미터 바인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즉 이 prepare statement setter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query for object라는 거를 작성해 줄게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query for object로 만든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파라미터 바인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finder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다 불러와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유저 아이디를 SQL에다가 바인딩해서 SQL문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prepare statement setter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여기 부분에 set 파라미터 이 부분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if로 바꿔준 다음에 유저를 반환하도록 하도록. 왜냐면은 리스트가 아니라 유저 딱 하나 받아올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유저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find by user id 이 부분은 똑같이 SQL만 남긴 다음에 저희가 파라미터화해서 보내되는 게 두 가지였어요. 우선은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 파라미터를 바인딩하는 동작을 인터페이스로 감싸가지고 넘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로 매핑하는 거를 또 감싸서 넘겨야 됩니다. 로 매핑하는 거는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repare statement setter는 저희가 맨 처음에 작성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작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바인딩하는 부분을 제가 없앴나 보네요. 네. 여기다가 set string user id 이렇게 파라미터 바인딩하는 부분이랑 로 매핑하는 부분 얘들을 파라미터화 시켜서 JDBC 템플릿을 호출하면 되겠죠. SQL이랑 이 두 동작, 이 두 함수 구현체들을 넘겨준 다음에 그 리턴되는 유저를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유저 다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안 쓰는 것들은, 안 쓰는 임포트들은 다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JDBC 템플릿 부분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JDBC 템플릿 부분도 조금 계산할 게 보입니다. 이건 자바의 문법 중 하나인데, 여기 업데이트 부분에서 이 finally로 이렇게 자원을 해제하는데, 여기 try에다가 커넥션이랑 prepare statement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선언한 다음에 객체 넣은 다음에 얘 해제하는 부분이 번거로운 거잖아요. 이 부분을 try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다 넣으면은 이 try문이 실행 전에 이 두 개가 먼저 실행된 다음에 try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자원이 해제가 됩니다. 즉 이 finally에 이 자원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원 해제를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쿼리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 커넥션이랑 prepare statement랑 result set 이 세 부분을 바로
임시로 할당했다가 바로 파이널리 부분에서 해제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넣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result set까지. 이렇게 해제를 해준 다음에 이 finally 문은 필요 없어졌죠. 왜냐면은 여기 try문 안에 가로 있는 부분에 괄호가 있는 부분에서 임시로 할당해준 다음에 수행한 다음에 해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유저스만 남겨놓고 이렇게 빼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query for object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복사를 해볼까요? 네, 근데 여기서 result set만큼은 안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얘 둘 없애고 result set은 살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파라미터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쿼리를 실행한 다음에 result set으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아오는 건데 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죠, 그렇죠? 파라미터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한 결과를 result set에다 저장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은 그대로 여기 이 result set 부분을 여기 괄호 안에다 넣으면은 이게 파라미터 세팅이 되기 전에 이 result set에다가 이 execute 쿼리가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 prepare statement 이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두 개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 result set이 실행이 되도록 파라미터 바인딩이 된 후에 이 execute 쿼리가 실행이 되도록 제가 조금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result set 부분만 넣지 않고 수동으로 자원을 할당을 해주는 걸로 합니다. 네, 이렇게 JDBC 템플릿이랑 유저 다오를 다 구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JDBC 템플릿은 나중에 다른 엔티티가 와도 유저 말고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엔티티가 와도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템플릿화하면은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바의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겠죠. JDBC 템플릿에도 T 이렇게 넣어줘서 그러면 여기서 네, 리스트 유저 여기 부분도 T로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 유저 부분도 T로 해주고 그러면 이 변수명이 좀 어색하죠. 변수명 오브젝트로 할게요. 오브젝트 이렇게 이래야지 조금 제네릭 프로그램이 더워지죠. 오브젝트로 한 다음에 return objects 이렇게 반환하면 되겠죠. 여기도 T로 바꿔줄게요.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네, 그러면 여기 row mapper 여기 부분도 T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네릭 프로그램 했으니까 이 T로 바꿔주는 거 row mapper에다 T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JDBC 템플릿이랑 row mapper는 이렇게 리팩토링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유저 다오 이 부분만 JDBC 템플릿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T 쓰고 있었는데 유저 다오는 이거를 유저에 대해서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수정만 하면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서투르고 긴 강의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 화이팅입니다.